월급 빼고 다 올랐습니다. 그래서 가정경제가 비상에 걸렸다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밥 한 끼를 먹는다, 김치찌개를 먹을 때, 된장찌개를 먹더라도 기본적으로 요즘은 10,000원 정도가 나옵니다. 엄청 물가가 올랐습니다. 다 여러분들 가정경제에 부담이 되겠죠. 그리고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입니다. 이 물가 상승률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지금 뭐 월급 빼고 다 올라. 가정경제가 지금 막 비상이 걸렸다고 하죠.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 방송을 보시면은 정답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엊그제 새벽에 지금 연준에서 미국 FOMC, FED에서 지금 0.5% 금리 인상을 무게를 둔다고 했습니다. 주가도 많이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지금 같이 한다고 그래요. 금리 인상과 지금 0.5%, 보통 0.25%씩 오르고 내리고 하는데, 특이한 것은 0.5%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다. 이것이 첫 번째가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양적 긴축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1번과 2번,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을 같이 한다는 얘기죠. 양적 긴축은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금리 인상으로 효과가 없을 때 돈을 회수하는 것이 양적 긴축입니다. 양적 긴축의 반대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양적 완화입니다. 양적 완화. 양적 완화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양적 완화고, 양적 완화의 반대말은 무엇이다? 당연히 돈을 회수를 하는 거죠. 그것이 양적 긴축이 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긴축의 시대로 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불안이 많이 서려 있는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한 2년 전부터 금리 올린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으나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겁니다. 네, 양적 긴축 얘기도 이미 한 1년 반, 1년 전부터 계속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게 쉽게 이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금리 인상 정도를 할 수 있겠죠. 지금 0.25% 정도 금리를 올리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공격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진짜 긴축이 온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네, 1번 금리 인상 한다는 내용이고, 2번 무엇입니까? 네, 양적 긴축을 한다. 이 동시에 한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진짜 긴축이다. 공포의 긴축이다. 이런 얘기들을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연준 쌍끌이 돈줄재기죠. 금리 인상, 양적 긴축. 한국도 추가 금리 인상 압박이 커졌다고 이렇게 우려를 내는데, 지금 밑에 있죠. 금리 인상 0.5% 빅스텝. 두 단계를 올리니까 0.25%를 한 단계씩 아니고 0.5% 두 단계를 올리고, 그 다음에 950억 불 양적 긴축 동의를 했다. 이런 내용인데, 그러나 한국에는 큰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왜 그러냐? 미국 금리를 보시면은 한 차례밖에 금리를 올리지 못했어요. 0.25에서 0.5% 1단계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는 금리 수준이 굉장히 낮은 상태죠. 그런데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1.25% 금리를 3번 올렸습니다.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3번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미국보다는 상당히 여유가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그래서 이 금리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한국 같은 경우는 미리 올려놨던 선제적인 대응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금리를 올릴 이유는 또 없게 됩니다. 그것이 일단은 첫 번째로 안심을 해야 될 부분이고, 두 번째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두 번째는 사실 지금 현재의 인플레이션이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죠. 인플레. 자, 이 인플레라는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인가라는 부분들을 봐야 됩니다. 물가 상승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 공급망입니다. 공급망. 공급망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물가가 올라간 거예요. 우리가 2008년도 보시면 2007년도, 2008년도 금리를 피크 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왜 금리를 올렸습니까? 계속 지속적으로. 그때는 경제 호황이었습니다. 경제 호황. 경제가 호황이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경기가 과열이 됐습니다. 네. 경기가 과열이 된 상황에서 금리를 올렸던 거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경기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확장 국면이 아니죠. 경기가 계속 위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물가 상승과 경기 침체가 같이 일어나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08년 상황하고는 전혀 반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물가만 혼자 올라가는 거예요. 공급망이 차질을 빚으니까 물가만 올라가고 성장률은 어떻습니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금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올릴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양적 긴축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제한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 인플레의 원인 자체가 공급망이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한국은 이미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다. 금리 인상을 대응을 했다. 두 번째는 이 인플레의 원인, 물가 상승의 원인이 공급망 차질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우리가 자세히 한번 볼게요. 왜 공급망 때문에 물가가 올랐는지. 지금 보시면은 상하이발, 물류대란 악화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상하이 같은 경우도 봉쇄가 되어 있습니다. 봉쇄가 장기화된 거예요. 이 봉쇄 원인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죠, 코로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겁니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공장 가동이 되지 않고, 우리가 뭐 공장이 있으면은, 지금 뭐 코로나 한두 명 걸리면은 그 사람들이 일을 쉬어야 됩니다. 격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한국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를 탈 때 마찬가지입니다. 격리를 시킵니다. 한 2주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 것이 마찬가지지만 지금 이제 물류가 대란이 되고 그러면 공급이 적체가 되겠죠. 예, 이 다 공급망이라는 문제가 이 부분이다. 공급이 적체가 되는 겁니다. 적재적소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무엇을 봐야 되겠습니까? 내 이름은 DS라는 이 DS를 봐야 됩니다. DS가 무엇입니까? 디맨드, S는 서플라이, 수요 공급이죠. 예, 이렇게 수요 공급, DS. 내 이름은 DS. 네, 이 대표적인 우리가 수요 공급 곡선을 봐야 됩니다. 네, 0이 되겠죠. 여기는 Q, 퀀티티. 예, 여기는 P가 되겠죠. 네, 플라이스. 그러니까 수요는 그대로예요. 수요는 사람들이 뭐 의식주의 한다고 밥을 안 먹습니까? 옷을 안 사 입어요. 옷 다 떨어지면 옷 사야지. 그렇다고 뭐 자동차 안 살 거예요. 자동차 사야 되잖아요. 필요하니까. 그런데 수요는 공급 그대로인데 S라는 서플라이 공급이 적체가 되고 공급망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갑니까? 네, 왼쪽으로 가죠. 0으로 가죠. 0쪽으로 1, 2, 3, 4 나중에 100까지가 있는데 공급이 100까지 늘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공급이 늘어나자면 어떻게 됩니까? 이 곡선이 어떻게 갑니까? 0쪽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로 옮겨가겠죠. 곡선이. 옮겨가겠죠. 계속. 그럼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이 만나는 곡선들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라는 겁니다. 공급망. 이해가 되시죠? 제가 한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오토바이를 살려고 그랬어요. 저는 오토바이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를 몰 때도 있고 오토바이를 주로 많이 쓰는데 야마하에다가 오토바이를 주문했어요. 지금 1년째 오토바이가 겨우 받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 야마하가 어디서 생산이 이루어집니까? 인도에서 생산이 되는 겁니다. 인도. 그런데 인도가 코로나가 가장 지금 많이 번창을 했던 이건 뭐라 그러죠? 번창이 된 거예요. 코로나가 이 전염병이. 창궐을 했던 곳이 대표적으로 중국과 인도입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대표적인 생산 기지입니다. 공장문을 다 닫는 거예요. 공장을. 지금 이 사진이 19년도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사진이죠. 그러니까 공장문을 닫으니까 주문은 막 밀리게 되는 겁니다. 주문. 저 같은 사람이 야마하 오토바이를 주문했는데 이게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받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래 대충 보면은 우리가 장치산업이라고 있습니다. 장치산업. 네, 대표적인 뭐죠? 자동차, 뭐 오토바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조선, 뭐 이런 다 가전 상품도 여러 가지 뭐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이런 것도 다 어떻게 보면 장치 산업입니다. 이게 무엇이죠? 부품이 수천 개가 들어갑니다. 수천 개 부품이. 그럼 여기에는 뭐 밴드가 있습니다. 1차 밴드, 2차 밴드, 하청업체들이 엄청 많죠. 수천 개의 하청업체들이 이거를 공급을 받아서 부품을 공급받아서 장치 산업에서 조립을 해서 완성을 해서 제품을 출하를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수천 개에 있는 부품 공장 중에 한 곳이 코로나가 막 엄청 많이 걸렸다. 공장을 폐쇄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최종적으로 우리가 장치 산업에 있어서 조립을 해야 되는데 부품이 하나 없어도 생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생산은 안 되지. 사람들은 서로 다 물건을 달라 그러지. 그러니까 공급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마찬가지죠. DS 곡선. 공급은 제한되어 있는 상황에서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가격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공급망에 따른 인플레이션인데, 그러면 공급망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죠.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코로나죠. 그러면은 이 원인은 지금과 같은 물가 상승의 원인이 코로나이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에 의해서 금리를 올린다거나 양적 긴축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 해결이 됩니까? 공급망이 해결이 돼요?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 이 문제의 모든 키포인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코로나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 그러면 코로나가 이거 만약에 이 전염병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수준으로 간다. 그리고 전염률이 떨어진다 그런다면은 당연히 어떻게 됐습니까? 공급망이 살아나게 되겠죠. 그러면은 물가 상승률 자체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논리입니다. 물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상승률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지금과 같은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렵게 모든 사람들이 지금 특히 하부계층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야 된다. 그래서 이미 대한민국은 선제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시켜놨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물가 상승 자체가 코로나로 인한 공급망으로 인해서 물가가 올라가는 거지, 이것이 지금 금리를 올리거나 양적 긴축을 해서 물가가 잡힐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